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특별법 특별법 거기 한번 보는데, 여러분 특별법 거기 목차 한번 보면 몇 페이지냐면 책이 581페이지지, 그지? 581페이지. 82페이지 앞이 81페이지잖아, 그지? 찾습니까? 예. 그 581페이지 거기 보면 챕터가 몇 개, 민사특별법 해가지고, 그지? 챕터가 몇 개 있노? 5개 있잖아, 그지? 몇 개? 5개. 무슨 임대차?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그 다음 집합건물,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렇게 몇 개 있다? 5개, 그지? 그럼 5개에서 그게 몇 개 나오노, 문제? 6개 나온다고 딱 돼 있다. 15%. 딱 요거는 몇 퍼센트? 15%. 딱 6개 나온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그럼 5개니까 한 개 나오고, 어느 한 파트에서는 2개가 나오잖아, 그지? 그럼 보통 어디서, 그러면 똑같이 한 개인데, 어디가 2개 나오냐면, 어디가 2개 나오겠노? 예? 실명법을 가져낸다. 그 사법시험에도 꼭 나오거든. 사법시험에도. 어디에도 나온다? 사법시험에도 꼭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죠? 주택임대차하고 상가건물임대차는 어디서 좀 했노? 중개사법에서. 원래는 민법은 한 개밖에 안 나오지만, 중개사는 보통 2개씩, 3개씩 나오거든. 그러면은, 이 주택하고 상가는 어디서 해야 되는 게 정상이고, 중개사에서 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 근데 중개사 선생님은 민법에서 해야 돼. 민법은 시간이 많으면 민법 선생님이 다 할 수 있거든. 근데 민법은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하기 힘들거든. 그러면 예를 들면 주택이나 상가 이런 거는 누가 분담을 해서 해줘야 되냐 하면 중개사 선생님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이제 그렇게 돼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 중개사는 법 조문이 몇 개밖에 안 되냐면은 한 5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 민법은 몇 개냐 하면은 거의 1000개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비율적으로 잽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주로 근데 이번에 그 중개사법하고 그 다음 중개실무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택 임대차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는 주로 누가 해주시면 좋은데 하면은 중개사 선생님 해주시면 좋은데, 중개사 선생님은 어디에서? 민법에서 하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선생님이 똑같거든. 그러니까 제가 요 주택 상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어쨌든 주택 상가는 중개사에서 한번 들었잖아요, 그지? 그래서 어디부터 하느냐, 그러면 오늘은 어디를 집중적으로 하느냐 하면은 실명, 가담, 집합건물, 상가, 주택 이렇게 거꾸로 간다. 어디로 간다? 거꾸로 가는데, 자, 그러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그거부터 먼저 한다. 그건 책 읽을 필요 없고, 책은 집에 가서 보고, 그럼 오늘 받은 프린트 있잖아, 그지? 무슨 트? 프린트 있잖아, 그지? 자, 그러면은 거기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그걸 줄여서 무슨 법이라노? 부동산 실명법, 이렇게 하죠, 그지? 무슨 법? 부동산 실명법. 그럼 부동산 실명법은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그죠? 자, 부동산 실명법은 진짜 권리자 명의로 등기해라, 이런 말이거든. 자, 그러면 요 칠판 본다. 칠판 보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자, 원래 누건데? 갑건데, 갑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동생을 이름으로 등기해 놓거든. 누구 이름으로? 그런 경우 많잖아, 그지? 그게 만약에 적발 안 되면 괜찮거든. 근데 적발되었을 때는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과징금, 벌금금 막 문다고. 여러분도 만약에 다음에 중개사 하다 보면은, 됐습니까? 중개사 금방 시험 합격해가 돈 번다, 못 번다? 못 번다. 왜? 배우기도 하고, 소속 중개사 하면은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 그 어떤 사람은 막 어렵게 합격했는데 하니까 월급을 처음에 100만 원도 안 주더라.
그 사람은 절대로 돈 벌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거는 처음에 그 사람은 그냥 교통비만 주는 거지. 거기서 배운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이렇게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보면 금방 돈 번다 못 번다? 못 번다. 근데 뭐 모든 것들은 그 하잖아요. 의사도 그러지 않아요. 적어도 어느 정도 시간, 적어도 10,000시간 이상해야 그 뭐가 달인이 될 수 있다거든. 몇 시간 이상? 10,000시간. 근데 이제 막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해야 되냐? 한 10년쯤 하다 보면은 몇 년쯤 해야 된다? 10년쯤 하다 보면 눈먼 물건이 나오는 경우가 있대, 이게. 진짜. 무슨 물건이? 눈먼 물건이 분명히 나오거든. 안 가면 뭐 어떻게 해갖고 금매물로 처분하는 게 있잖아. 그러면 중개사가 사는 거는 괜찮은데 나중에 해가지고 팔면은 처벌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계속 공인중개사 안 할 것 같으면 사가지고 그걸로 그냥 폐업하면 되는데. 에? 근데 어쨌든 내가 계속 공인중개사 하려고 하면 그거 내가 못 사잖아요. 그럼 누구 이름으로 사노? 동생 이름으로 사지. 돈은 누가 내고? 그게 무슨 신탁이라노? 명의신탁이라는 말 쓴다고. 무슨 신탁? 명의신탁. 그럼 누구 건데? 갑 건데 누구? 등기만 누구 이름으로? 을 이름으로, 명의만 을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 이걸 무슨 신탁? 명의신탁. 이 못하게 한다. 그래서 근데 갑건데 야 내가 내 거지만 너 명의로 등기해 놓자. 이걸 무슨 신탁? 명의신탁 약정. 무효. 무슨요? 무효. 그 다음에 이런 명의신탁 등기도 유효 무효? 무효. 자, 무효다 하면은 앞으로 그럼 누가 소유자냐 하면 항상 등기를 기준으로 한다. 뭘 기준으로 한다? 등기. 그럼 누가 소유자? 갑. 그치. 신탁자. 요 갑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갑을 명의신탁자라고 그러고 갑을 무슨 자? 명의신탁자라고 그러고 을을 뭐 명의 무슨 자? 수탁자라는 말 쓴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약정도 무효, 등기도 무효. 등기 을 앞으로 돼 있어도 등기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누가 권리자? 명의 무슨 자? 신탁자가 권리자다. 신탁자가 뭐다? 권리자다. 그지? 그러면 만약에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으면 법률적으로는 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그지? 말소하거나 뭐 하거나 말소하거나 무슨 명의 회복으로 진정 명의 회복으로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되겠습니까? 예. 네. 근데 갑이 그러면 우리 항상 민법 규칙 앞이 무효면 뒤도 뭐 무효. 이렇게 뭐일지라도 선일지라도 무효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지? 근데 그럼 앞에 무효인데 근데 그럼 누가 말소해야지 빨리. 갑이 말소하거나 진정명령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기 전에 누가 을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걸 기하로 병에게 처분했을 때 앞에 무효지만 병은 무조건 뭐하다? 유효. 논리적으로 설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우리 기본 원칙은 앞이 무효면 뒤에 뭐 무효. 근데 앞에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갔을 때는 그대로 뭐 유효. 이걸 제3자에게 누구에게?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이걸 무슨 안전? 거래안전 중에서 강한 거래안전이지. 여기는 뭐를 불문? 선악불문. 악일지라도 그대로 뭐다? 유효. 근데 요 실명법 나오면은 무조건 유형을 기억해야 된다. 뭐를 기억해야 된다? 유형. 책 안 봐도 된다. 책 안 봐도 되고 뭐를 기억한다? 유형. 당사자에 있으면 무조건 무효. 제3자에 갔다 무조건 제3자에 넘어가면은 무조건 뭐다? 유효. 그치? 뭐일지라도 그렇지. 그거 꼭 기억한다. 그냥 요 선의 제3자가 아니고 그냥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럼 제3자에 넘어가면 제3자는 그대로 뭐다? 유효고. 그럼 갑은 을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뭐 이렇게 가는 거지. 되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약정 뭐 무효, 등기 뭐 무효. 근데 그럼 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빨리 있다. 근데 말소하기 전에 을이 누구에게? 병에게 제3자에게 처분했다. 제3자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무슨 안전?
거래 안전 규정에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기본형이라는 말 쓴다. 무슨 형? 기본형. 그 다음에 이자 간의 명의신탁. 요렇게 한다. 예? 요건 기본. 기본은 그러면 시험 나올 것 딱 뭐가 있노? 요 약정도 무효, 등기도 무효 하면 누가 권리자? 빨리 신탁자. 근데 제3자가 처분했다. 제3자는 그대로 뭐다? 유효. 요 두 개가 포인트지 뭐. 요 기본형은 요밖에 없다. 기본형 근데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 기본 베이스 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간다. 자, 그 다음에 중간 생략형. 요거는 뭘 기억해야 되노? 유형을 완전 기억해야 된다. 요 칠판을 책 안 봐도 된다. 뭐 안 봐도 된다? 유형을 기억해야 된다 이거. 그리고 또 특별법 몇 개 나오는데 6개 나오는데 특별법은 한 번만 딱 확실하게 해놓으면 6개 중에 몇 개? 4개, 5개는 잡을 수 있거든. 특별법을 3개 맞췄다, 2개 맞췄다 이미 시험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렇게 간다. 몇 개 맞췄다? 특별법 2개 맞췄다? 뭐? 그렇게 간다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있습니까? 그래서 무슨 생략형, 중간생, 그 실명법 제일 많이 나오지. 아까 몇 개 나온다 했다? 2개. 그지? 실명법하고 딱 요거, 그렇게 해서 문제 풀어 돌리면 된다, 이게. 그 실명법하고 가담법하고 집합건물. 그럼 주택 상가는 여러분 개괄적으로 알잖아, 그지? 그 세 개 뿔건 치고, 그럼 주택 상가는 여러분 뭐, 민법에도 조금 하고, 주택에서도 조금, 중개사에도 조금 하고, 이러면 그거 간다고. 그럼 일단 여러분, 민법에서는 아까 몇 개 볼건 치노? 3개, 실명, 주택, 가담, 그거 볼건 치야지. 근데 이제 그 3개가 가끔씩 중개사에도 가끔씩 3개 중에 1개 정도 나올 때가 있다. 자, 그럼 무슨 생략형? 중간 생략형. 그 다음에 3자 간의 명의신탁 이렇게 한다. 예? 무슨 간의? 3자 간의 명의신탁인데 잘 본다. 뭐를 기억해야 된다요? 그렇지. 합격한다. 잘하네. 그럼 요 병의 집을 누구의 집을? 병의 집을 잘 봐라 이게. 누가 샀냐면 갑이 매매 계약했습니다. 매매 계약은 무조건 매매 나오면 그대로 뭐다? 유효. 그지? 무슨 요? 유효.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앞으로 등기해야지? 갑 앞으로 등기해야지. 근데 갑이 누구에게? 병에게. 등기는 누가 앞으로 좀 해주세요? 앞으로, 우리 친구 앞으로 해주세요. 무슨 K? 오케이. 그럼 이 등기했습니다. 등기 유효, 무효. 그럼 갑이 친구 을에게 야, 내가 샀지만 너 명의로 이전하자. 무슨 신탁 약정? 명의신탁 약정 유효, 무효. 요걸 명의 무슨 자? 신탁자. 됐습니까? 요걸 명의 무슨 자? 수탁자. 이렇게 하나, 그지? 그럼 자, 누가 소유자? 이게 실력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아까 뭘 기준으로 한댔노? 등기가 무효다. 누가 소유자? 빨리.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지. 그럼 병이 뭐해서? 말소해서 여전히 누구에게? 갑에게 이전 등기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누가 말소해서? 병이. 근데 누가 안 났으면은? 병이 안 났으면은 누가? 갑이 직접 안 된다, 항상. 왜? 갑은 직접 안 되고 항상 병을 뭐하여? 대위하여 누구에게? 을에게. 누가 앞으로? 병 앞으로 말소해서 이전.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또 요 잘 나온다. 갑은 을에게 직접 말소 청구 나오면 무조건 OX? X. 직접 안 된다. 을은 병을 뭐하여? 대위하여 누구에게? 을에게. 누가 앞으로? 병 앞으로 말소해서 이전. 직접 말소 청구 나오면 OX? X. 그럼 좋다. 병이 말소하든지, 다시 누가 말소하든지, 병이 말소하든지, 을은 병을 뭐하여? 대위하여 말소해서 병에게 넘어가서 갑에게 넘어가기 전에 을이 누구한테? 정에게 처분했다.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그대로 뭐다? 유효. 무슨 안전? 거래 안전. 그래서 무조건 요 실명법에서 딱 그러면은 딱 유형 지금 이제 2개 했잖아요. 그지?
실명법 유형의 6자 명의, 신탁, 약정 딱 나오면은 무조건 무효. 몰라도 무효. 근데 명의, 신탁, 약정, 유효 나왔다 무조건 OX, X. 그런 것만 알아도 문제 맞출 수 있대게. 하고 무조건 제3자에게 넘어갔다 무조건 뭐 유효. 뭘지라도. 잘하네. 착하다. 잘하네. 그런 게 딱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된다고. 그럼 2개 끝났잖아 벌써. 됐습니까? 실명법이 딱 유형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요 설명 들을 땐 되잖아요. 문제 가지고 하면 오 이런다. 유형. 책 안 읽어도 된다. 이거 유형만 읽어도 되고, 그 다음 문제 풀어 돌리면 끝난다. 실명법은. 됐습니까? 예, 요거. 지금 됐습니까? 무슨 생략형? 중간생. 자, 또 간다. 나중에, 사진 좀 이따 찍고. 자, 무슨요? 계약형, 약정형. 자, 계약형, 약정형, 경매형. 요 3개. 요거 한 번만 들으면 돼. 다음에 또 시간이 없으니까 선생님 특별법 할 시간이 없거든. 오늘 일부러 특별히 하는 거야, 진짜. 무슨 별이? 우리 세종 여기는 제가 그저 뭐 너무 좋아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무슨 별이? 자, 근데 요건 잘 봐라, 잘 봐라. 요 갑이 을에게 돈을 주는 거야. 을에게 돈을 줘가지고 누구 집을, 병 집을 사라 이렇게 했다고. 그럼 병은 매도인이지, 그지? 매도인이고 누가 돈을 줬어? 갑이. 그 갑을 전주라잖아, 그지? 돈주인, 돈을 전주, 그지? 근데 갑을 명의 뭐 신탁자. 갑을 명의 무슨 자? 신탁자. 을을 명의 뭐? 수탁자라고 그러고. 그럼 갑과 을 간의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 무조건 아까 기본 유형 지금 몇 개 했노? 3개잖아요. 딱 봐가지고 유형에서 6자 뭐 명의, 신탁, 약정 나오면 뭐 무효. 무조건 이상해도 뭐 무효. 약정은 유효, 무효.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저번에 무효에서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뭐 확정적 무효든 유동적 무효든 무효인 상태에서는 뭐라는 말 없다. 해지라는 말 없다. 됐습니까? 해지는 뭐를 전제로 한다? 유효. 그지? 그래서 요거는 갑은 나중에 하겠지만 요 해지할 수 없고 오직 어떻게 준 돈만, 무슨 돈만? 준 돈만, 매수자금만 무슨 이득으로? 부당이득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 그럼 좋다. 수탁자가 매수인이 되고, 누가 매수인이 되고? 수탁자. 근데 매도인 병은 파는 사람은 누가 돈을 줬어? 갑이 돈을 줘서 을이 산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경우에, 요거 중요하다. 여기서 계약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매도인이 모르고 있는 경우에, 자, 일단 매매 계약은 무조건 유효고, 이제 등기는, 매도인이 누가 돈을 줘서, 갑이 돈을 줘서 을이 산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경우에 등기는 그대로 유효해서 누가 소유자,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자? 을. 그래서 여기서는 완전히 금방 말했나? 누가 소유자? 을이 소유자. 근데 완전히 을이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요 제일 조건, 항상 조건 중에 민법 모든 걸 조건 중요하잖아요. 요 매도인이 뭐라야? 선이라야 완전히 누가 소유자? 을. 그래서 을이 정에게 처분했다.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유효. 그래서 요 정이 유효한 거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지. 요 정은 을은 권리자 무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래 안정 규정에서 정은 그대로 유효고, 요거는 완전히 누가 소유자? 을이 소유자. 누가 소유자? 을. 그래서 정에게 넘어갔다. 정은 그대로 유효.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아까 있죠. 가장 핵심은 뭐다? 매도인이 뭐일 때? 선일 때 완전히 누가 소유자? 을. 근데 만약에 매도인이 뭐면은 악이면은 등기 무효.
등기 무효가 되어서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다. 그거 나온다. 누가 소유자? 병.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계약형에서는 무슨 형에서는 계약형에서는 누가 누구 병집을 사잖아, 그제? 근데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중요하노? 그럼 문제가 나오면 누가 중요하겠네? 매도인. 매도인이 뭐면은 선이면은 완전히 누가 소유자? 을. 매도인이 뭐면은 악이면은 누가 소유자? 병. 등기 병. 무효니까 누가 소유자? 병.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아까 선이면은 완전히 누가 소유자? 누가 소유자? 을. 하고 갑은 을에게 아까 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해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되고 뭐로서? 무효로서 무슨 자금만? 준 돈만.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잘 내는 게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면은 OX, X. 오직 뭐만? 준 돈만. 그럼 을이 취득한 후에 소유권 이전 하면 유형 OX, X. 그럼 을이 취득한 후에 그걸 처분해서 그 자금을 누구에게? 갑에게 반환하면 OX, X. 무조건 오직 뭐만? 준 돈만. 뭐다만? 준 돈만 무슨 이득으로? 부당이득. 그래서 갑은 준 돈 외에 금방 뭐랬노? 준 돈 외에 을이 취득한 후에 갑에게 이전, 을이 처분한 후에 그 자금을 갑에게 이전 넣으면 무조건 준 돈 외에 갑에게 흘러 들어가면은 무효. 되겠습니까? 예, 요거 끝. 유형. 그 다음에 요거 잘 나온다. 경매. 갑이 자금을 제공하고 을의 이름으로 낙찰받았다 하면 요 계약형이다. 무조건 그런 경우는 무조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을. 경매로. 그러면 병은 채무자지. 채무자는 갑이 돈을 줘가지고 을이 병은 갑이 돈을 줘가지고 을이 산다는 걸 알았건 몰랐건 무슨 매에서는 경매에서는 무조건 완전히 금방 뭐랬노? 완전히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을이. 갑이 누구의 이름으로? 을의 이름으로 낙찰. 돈은 누가 제공하고? 갑이 제공하고 을의 이름으로 낙찰하면 무조건 누가 소유자? 을. 매도인이 알았건 몰랐건 관계없이 경매에서는 완전히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을이. 무슨 전이? 완전히. 끝. 이거 3개. 이게 유형 몇 개? 3개. 그러면 만약에 유형에서는 딱 일단은 그러면 그림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지문으로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6자 명의신탁 약정 나오면 무효. 제3자에 넘어갔다. 제3자는 유효. 뭐일지라도 악일지라도. 오케이. 그거 하고 그거 3개. 요거 3개. 자, 그 다음에 배제. 무슨 제? 배제. 배제는 금방 뭐래노? 아예 무슨 예? 명의신탁이 아니다 이게. 아예 무슨 신탁이 아니다? 명의신탁이 아니다. 그럼 명의신탁 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명의신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명의신탁이 아닌 거 몇 개 있냐면 4개. 첫째, 여러분 우리 양도담보. 무슨 담보? 여러분 양도담보는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채무자 집에 저당권 설정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돈 좀 빌려줘, 좋다 빌려줄게. 돈 못 갚으면 어떡해? 너희 집에 저당. 그러지 말고 너희 집 내 앞으로 미리 금방 미리 무슨 건 이전해놔라? 소유권 이전해놔라, 그지? 무슨 건 대신에? 저당권 대신에 소유권 이전. 이걸 무슨 담보라노? 양도담보로 하잖아, 그지? 양도담보는 그럼 결국 누가 소유자? 빨리 채무자가 소유자지만 다시 누가 소유자지만 채무자를 소유자지만 등기를 누구 이름으로 해놓노? 빨리 채권자 담보 목적으로. 무슨 신탁 구조고? 명의신탁 구조죠. 누가 소유자지만 채무자가 소유자지만 다시 누가 소유자지만 채무자가 소유자지만 등기는 누가 앞으로? 채권자. 그럼 나중에 채무자가 돈 갚으면 소유권 말소, 못 갚으면 소유권 취득. 이걸 무슨 담보? 양도담보. 그럼 양도담보 구조는 무슨 신탁 구조고? 명의신탁 구조지만 명의신탁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래. 그래서 요거는 무슨 예?
무슨 예? 아예 무슨 신탁이 아니다. 명의신탁이 아니다. 그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담보 목적의 명의신탁. 담보 목적의 무슨 신탁? 명의신탁. 그 다음에 우리 저번에 공동소유에서 1000평을 뇌물을 기준으로 각각 따로 샀잖아요. 그걸 무슨적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 그지? 그걸 무슨적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 그지? 구분소유적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를 이걸 무슨 명의신탁이란 말 쓰노? 상호명의신탁이라. 이 구분소유적 공유에서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 분할이라는 단어 없고 무슨 이전? 지분 이전. 그거 시험 문제나 잘 나온다. 막 이거 하면서 이거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거 가지고도 막 나온다고. 지금 무슨 말 한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거는 아예 무슨 신탁이 아니다. 명의신탁이 아니다. 그럼 세 번째 무슨 법? 신탁업법. 네 번째 무슨 법? 신탁법. 빼온 신탁은 무슨 예? 무슨 예? 아예 무슨 신탁이 아니다. 명의신탁이야. 그래서 무조건 이루어졌다. 그대로 뭐다? 유효. 지금 몇 개 넣어? 두 개치 큰 거. 기본 유형 몇 개? 세 개. 기억해야 된다. 명의신탁은 설명할 때 간단하다. 요거 기억하고 이제 문제 풀어 돌리면 된다. 이게 문제 풀어 돌리면 되는 게. 어? 천일생 노하우라고. 책 읽어서 하는 게 아니고 명의신탁은 요거 이제 유형 몇 개? 세 개. 그 다음에 배제 네 개. 특례. 특례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무슨 내? 특례. 특례는 뭘 특례라노? 그렇지. 그대로 뭐 무슨 별이 특별히 예외. 그지? 무슨 별이 특별히 예외. 그럼 잘 봐라. 요거는 배제는 아예 무슨 신탁이 아니고 명의신탁이 아니고 특례는 그렇지. 명의신탁 맞다. 그럼 맞으면은 아까 뭐 해야지? 무효해야지. 무슨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목을 무시하는데 제목을 정확하게 알면 맞출 수 있대. 명의신탁 맞다 틀리다? 맞다. 명의신탁 맞으면 6자. 아까 했잖아. 6자 하면 명의신탁 약정 무효 해야지. 무효해야 되는데 이건 무효가 아니고 무슨 내에서 특례에서 무슨 목적이 아니면 탈법 목적만 없으면 특례에서 무슨 내에서 특례에서 그대로 뭐하다 유효. 무슨 신탁이지만 그렇지. 명의신탁이지만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렇지. 예? 몇 개 있냐면은 3개.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여러분 종중은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하잖아요. 종류 등기법에서 하면 파파파 무슨 파? 하잖아요. 그렇지. 뭐 김혜김씨 무슨 공파, 밀양박씨 무슨 공파, 파파파 이름으로 등기하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등기하노? 파파파 이름으로 등기하잖아요. 파 대표자 이름으로 등기한다. OX, X. 파 대표자는 뭐만 신청만 할 뿐이지. 파파파 하잖아요. 응? 근데 뭐 파파파 이름으로 등기해야 되잖아요. 무슨 파? 파파파. 근데 파파파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파 회장 이름으로 등기해놨다. 무슨 신탁? 명의신탁이지. 하지만 무슨 목적이 없으면 탈법 목적이 없으면 그대로 뭐다? 유효. 그지? 요거. 종중재산은 그 다음에 배우자간의 명의신탁. 여러분 우리나라는 각각 부부별산제를 한다. 무슨 별산제? 부부별산제. 남편이 벌었다. 남편 이름으로 등기해야지. 열받죠 그지? 남편이 돈 벌었다. 남편 이름으로 등기해야 되는데 남편이 돈 벌어서 누구 이름으로 등기하노? 마누라 이름으로 등기하잖아요. 그럼 구조적으로 보면 일단 이론상으로는 무슨 신탁? 명의신탁이지.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니까 무슨 목적만 없으면 탈법 목적만 없으면 그대로 유효. 그 다음에 여러분 종교 산하단체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 안에도 또 작은 집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 뭐 남성 전도회 여성 전도회 그런 그 조그만 단체가 있잖아요. 그것도 종류거든. 근데 예를 들면 뭐
뭐 남전도에서 재산인데 그걸 누구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등기하면 그것도 무슨 신탁? 명의신탁이다 이런 말이지.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종교 뭐 산하 단체의 재산, 종교 산하 단체 재산의 무슨 신탁? 명의신탁. 그럼 요거는 명의신탁 맞다 틀리다? 맞다. 맞지만 무슨 목적이 없으면, 탈법 목적이 없으면 무슨 내에서? 특내에서.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 기본으로 내는 거는 아까 기본으로 내는 거는 됐습니까? 딱 봐가지고 6자 명의 신탁 약정 딱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요 3개 기본 유형에 해당한다. 뭐 무효고, 그 다음에 명의 신탁 약정 딱 나오는데 어디에 해당한다 그게? 그렇지. 그러면은 뭐 해야지? 유효. 그렇지. 그냥 막 가르쳐 줬더니 선생님이 6자 나오면 무조건 무효라 해가지고 막 했더니 선생님 때문에 망했어요. 여기는 유효잖아요. 하면 그는 무슨 내에서는? 그렇지. 그럼 특내에서도 그게 또 중요하다. 무슨 목적이 없어야? 탈법 목적이 없어야 유효고, 탈법 목적이 있으면은 뭐 무효 이렇게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선생을 탓하거나 책을 탓하기 전에 여러분 머리를 탓해야지. 머리를 탓,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딱 있고 이게 막 관심을 단순하게 3살짜리 아이처럼 가르쳐줬다 그것만 자꾸만 하니까 그렇지. 이게 대학교 과목이다, 법대고 과목이다 말. 그래서 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6자도 아까 만약에 6자 나오면 일단은 뭐 기본은 뭐 무효지만 특례에서는 탈법 목적이 없어야 뭐 유효. 아무런 말이 없으면 탈법 목적이 없다. 근데 탈법 목적이 있다 하면 또 뭐 무효. 탈법 목적이 있으면 정신 안 챙기고 무조건 유효. 기 엄청나게 발등이게. 입모양 봐도 답이 틀린지 맞는지 안다. 안 해도. 이거를 몇 년 했는데? 30년 했는데. 요거.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예를 가지고 잘 내는데, 요 종중을 가지고 낸다. 자, 갑종중 재산인데, 됐습니까? 누구 재산인데? 갑종중 재산인데, 누구? 종중 회장 이름으로 등기해놨다. 무슨 신탁? 명의신탁. 맞다, 틀리다? 맞다. 근데 무슨 목적이 없으면? 탈법 목적이 없으면 그대로 약정. 요거는 약정. 약정 빨리 뭐 하다? 유효. 그럼 등기도, 약정이 유효면 등기도 뭐? 유효. 그러면 누가 소유자? 수탁자가 소유자. 누가 소유자? 요거는 명의 무슨 자? 신탁자. 그지? 요건 명의 무슨 자? 수탁자. 누가 소유자? 수탁자가 소유자다. 누가 소유자? 수탁자가 소유자다 말이지. 수탁자가 소유자인데 수탁자가 소유자인데 됐습니까? 근데 그러면 대외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누가 소유자지만 누가 소유자? 수탁자가 소유자지만 불완전한 소유자다. 그러니까 요 수탁자의 점유는 됐습니까? 수탁자의 점유는 무슨 점유? 타주 점유다. 무슨 점유? 타주 점유. 타주 점유라는 말은 절대로 완전한 법률상 불완전한 소유자다는 거예요. 그럼 요 신탁자는 맘만 먹으면은 여기서는 이제 아까 무효에서는 아까 해지라는 단어 못 쓴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종중은 마음만 먹으면 약정을 언제든지 뭐하고 해지하고 뭐하고 해지하고 이전하거나 진정명예회복이나 말소에서 찾아올 수 있고 근데 대외적으로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누가 소유자냐면 누가 소유자? 빨리 수탁자가 소유자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 있는 물건을 제3자가 침탈했을 때 수탁자는 직접 물권적 청권 되지만 신탁자는 수탁자를 뭐하여? 대외에서. 그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쨌든 자기들 사이에서는 누가 갑은 마음만 먹으면 약정을 뭐하고? 해지하고. 그래서 절대로 그러면은 이 수탁자는 절대로 금방 제가 뭐랬습니까? 완전한 소유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 등기되어 있고 점유를 몇 년 해도 10년 해도 등기부 취득시효 될 수 없다. 무슨 점유니까? 빨리 타주 점유니까. 근데 아까
요 을이 제3자에게 처분했다. 제3자는 당연히 뭐하다? 유효. 됐습니까? 예. 그래서 자기들 사이에서는 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하고 절대로 완전한 소유자가 될 수 없다. 갑은 마음만 먹으면 약정을 뭐하고 해지하고 이전해서 말소해서 찾아올 수 있다. 끝. 그 다음 요거 하고 그 다음 또 요즘 최근에 잘 나오는 게 저번에 있죠. 요 안에서 무슨 건 유치권 나오면 무조건 OX, X. 명의신탁에서는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끝. 그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 프린터 보면 그지? 프린터 보면 유형 몇 개 있노? 3개에서 6자 뭐 무효. 그지? 그 다음에 배제는 무슨 예? 아예 무슨 신탁이 아니다. 명의신탁이 아니다. 몇 개 있노? 4개. 그지? 4개는 아예 명의신탁이 아니고 특례는 명의신탁 약정. 그대로 뭐다? 유효. 무슨 목적이 단서가 붙어야지. 무슨 목적이 없으면 탈법 목적이 없으면 유효고. 그래서 여기서는 신탁자는 그러면 유효니까 누가 소유자? 수탁자가 소유자지만 신탁자는 마음만 먹으면 약정을 뭐하고 해지하고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으로 찾아올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몇 개 있습니까? 3개. 어느 거? 종중, 배우자, 종교산하단체,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은 일단은 뭐 탈법 목적이 없으면 그대로 뭐다? 유효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한번 풀어보자. 어디 거를 한번 풀어보냐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그 662페이지 한번 보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요거 이제 또 잘 내는 게 여러분 이런 뭐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해라 하는 게 실명법이잖아. 그지? 그럼 이 실명법은 어디에 적용하냐면 부동산 소유권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등기 등록으로 금방 뭐라? 다시 금방 뭐로? 등기 등록으로 등록하는 모든 물권 변동,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는 모든 물권 변동, 무슨 등? 모든 물권 변동. 그지? 그래서 예를 들면 갑 이름으로 지상권 등기해야 되는데 을 이름으로 지상권 등기했다. 그것도 유효 무효? 무효. 무슨 신탁? 명의신탁. 그지? 근데 갑 이름으로 가등기해야 되는데 을 이름으로 가등기했다. 그것도 유효 무효? 무효. 그거 1번. 자, 갑니다. 몇 페이지? 662. 찾습니까? 예. 자,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을이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모한 후 매수한 후 등기한 경우 적용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했죠. 이 뭐고? 그냥 이 하면 안 되고 유형을 빨리 유형이 어디고 지금 중간 생략 아니면 계약형인데 자 칠판 본다. 책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중간 생략형 계약은 누가 하고 빨리 갑 계약은 누가 갑 등기 을 계약 갑 등기 을 계약 갑 등기 을 이걸 무슨 생략형 중간 뭐한 사람과 빨리 계약한 사람과 등기한 사람이 다르다. 무슨 생략형? 중간생. 요거는 자, 갑이 돈만 주고, 갑이 뭐만 주고? 돈만 주고, 계약 누구? 을, 등기, 을, 계약, 을, 등기, 을, 계약, 을, 등기, 을. 그럼 계약한 사람과 등기한 사람이 같다? 무슨 형? 계약형, 약정형. 유형을 외워야 되는데 이게 나왔을 때, 그럼 이 지금 계약형, 뭐 중간 생략형입니까? 계약형입니까? 다시 갑과 을이 무슨 신탁 약정? 명의신탁 약정하고 됐습니까? 을이 병으로부터 뭐한 후 매수한 후 자기 명의로 그럼 계약 누가 하고 빨리 을이 등기 누구? 을 이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유형에 여러분 보면은 눈에 금방 보이는 게 안 논다고 이게 그래서 내 이야기 하잖아. 됐습니까? 그럼 계약 누가 하고? 을 등기? 을 자신 명의로 등기한 경우 하니까 이건 무슨 형이네? 계약형이네. 누가 돈을 주고? 갑이 돈을 주고 이런 말이지. 갑과 을이 명의신탁 약정.
그러면 어쨌든 됐습니까? 법률이 적용되는 거는 결국 어느 거 적용되는 것 하면은 하는 거 요 유형이잖아요. 이거 6자 명의, 신탁, 약정, 무효 이제. 그럼 요거 기억 갑이 탈세를 목적으로 무슨 신탁? 명의 신탁, 무효. 탈세 목적 무효고 묵시적으로 해도 무슨 신탁 약정은 명의 신탁 약정 무효. 무슨요? 무효. 그 다음에 을명의의 등기가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인 경우에도 무슨 등기? 가등기인 경우 아까 이야기했죠. 꼭 요 소유권뿐만 아니라 무슨 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도 전부 다 실명법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 말이다. 그래서 요거는 기역, 니은, 디귿 다 된다. 조심해야 된다 요거. 특히 디귿 조심해야지. 됐습니까? 무슨 등기도? 가등기도 무슨 신탁 금지? 명의 신탁 금지 하는 거.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갑니다. 664 간다. 갑은 무슨 포탈?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회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을과의 명의신탁에 따라 작신의 액도 을 명의로 이전 등기 마쳤다. 이거 빨리 무슨 내? 특내. 무슨 내? 특내. 그러면 이 특내에서는 자 실질적으로 누거지만 갑거지만 을 앞으로 해놨자. 그러면 법률상으로는 누가 소유자? 빨리 을. 누가 소유자? 을. 누가 소유자? 을. 갑은 마음만 먹으면 약정을 뭐하고 해지하고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고, 근데 을이 다른 사람이 처벌했다. 제3자는 무조건 뭐하다? 유효. 갑니다. 자, 을은 갑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럼 갑과 을 사이에서는 아까 누가 소유자? 빨리 갑. 그치? 을은 제3자한테는 소유권 주장할 수 있지만 자기들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를 했다? 아까 갑.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자, 갑니다. 갑이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경우 됐습니까? 매도하는 경우 이를 타인의 권리를 매매라고 할 수 없다. 자, 어쨌든 여러분 거기에서 이번에 핵심 단어 찾아라. 매도, 매매 계약하면 무조건 유효. 지금은 등기는 무슨요? 매매 계약은 나오면 무조건 유효. 됐습니까? 전거라도 갑과 병이 매매 계약했다. 그대로 뭐다? 유효. 지금 됐습니까? 예. 어쨌든 갑은 병에게 매도한 경우 이를 타인의 매매라고 할 수 없다. 왜? 갑이 찾아와서 언제든지 이전하면 되잖아요. 갑이 찾아와서 이전하면 되잖아요. 그럼 지금 매매 계약이다. 매매 계약은 무조건 뭐하다? 유효. 그 다음 3번 정의의 X토지를 불법 점유하는 경우 자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누가 소유자고 빨리 을은 직접 되지만 갑은 직접 안 되고 을을 뭐하여? 대위한. 근데 갑은 직접 하면 OX, X 이렇게 한다. 항상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병이 됐습니까? 병이 끊고 을이 갑에 대한 배신적인 무슨 것 가담? 적극가담. 적극가담 나오면 무조건 을과 병은 몇 조? 103조 무효.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병이 을과 매매 계약에 따라 X토지의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자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그대로 뭐다? 유효. 그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이 X토지 소유권을 어떻게 한다? 취득. 이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런 거죠. 668 한번 보자. 무슨 8? 668 찾습니까? 예.
2015년 나왔잖아요. 딱 밑에 빨리 그때 막 날짜가 나오는 게 밑에 빨리 지문을 탁 보는 거 시험장에. 지문에 뭐가 없네? 숫자가 없네. 그럼 날짜 신경 쓸 필요 없다. 됐습니까? 예. 다시 주어 누구 갑은 무슨은 갑은 누구 병의 X 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을과 명의신탁하고 을에게 자금을 주었다. 자, 이 자금을 줬다 하니까 뭐 너무 쉽네. 무슨 형? 계약형. 그럼 그대로 간다. 그대로 그러면 했던데 갑이 돈을 줘가지고 누가 산다? 을. 그러면 여기서 아까 누가 병이 모르고 있으면 완전히 누가 소유자? 을. 그지? 자, 줬다. 갑과의 약정대로 을은 명의신탁을 모르는 병 줄쳐야지. 거기서 아까 핵심 단어는 뭐? 모르는 병, X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로 하고 이전 등기. 그럼 완전히, 그럼 무슨 전이 빨리? 완전히 누가 소유자? 을. 그럼 딱 했지, 그지? 옳은 것. X 토지 소유자는 병이다. 이거 병이 아니고 누구? 을. 어떻게 하면 병이 되노? 병이 알고 있을 때 하면 뭐? 병. 그럼 모르는 병 하니까 누가 소유자? 을. 그럼 1번 틀리고 옳은 거니까 어렵다. 다 봐야지, 그니? 그럼 갑이 을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진 걸 전제로 장차 X 토지의 처분 대가를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 무효? 무효.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요 을은 갑은 준 돈 외에 금방 뭐랬노? 뭐 어떻게 하든 을이 취득한 후에 갑에게 흘러 들어가면 무조건 그걸 탈법행위란다. 우리 민법에서 유일한 탈법행위 유효, 무효? 무효.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요것도 장차 X 처분 대가를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하면 유효, 무효? 무효. 그 다음 갑과 을 및 갑의 친구 정사의 새로운 명의신탁에 의해서 을이 다시 갑이 지정한 정에게 X 이전 등기해 준 경우 정은 소유권 뭐한다? 취득한다. 무슨 자? 제3자지. 정은 무슨 자다? 이거 일반적으로는 제3자한테 넘어가면은 유효지마. 여기는 제3자가 아니고 다시 또 무슨 신탁이다? 명의신탁이니까 유효, 무효? 무효. 되겠습니까? 예. 을이 갑이 지정한 정에게 일단은 누가 나섰노? 갑이 나서면 무조건 탈법행위 무효. 무슨요? 무효. 갑은 무슨 된 외에 준돈 외에 갑이 개입되면은 무조건 무효다. 누가 개입되면은 갑. 그래서 이것도 유효, 무효? 무효. 만약 을이 갑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아들일지라도 무슨 신탁이다? 명의신탁이다. 약정은 유효, 무효? 무효. 무조건. 그럼 1, 2, 3, 4 다 틀리고 5번 만약 을과 명의신탁을 아는 병이 됐습니까? 명의신탁 아는 병이 매매계약 효과를 갑에게 기속시킬 의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있다면 갑과 을의 명의신탁은 3자 간의 명의신탁으로 뭐한다? 보아야 한다. 맞다. 되겠습니까? 그래 만약에 자 누구에게 만약 계약은 누가 하고 빨리 을하고 누구에게 갑에게 등기할 목적으로 하면 무슨 형? 중간생략형으로 가는 거지. 무슨 생략형으로? 중간생략형으로 간다고. 되겠습니까? 예. 중간생략형을 무슨 자간? 3자간의 명의신탁. 다시 누가 계약을 하고 빨리 을 누구 이름으로 등기? 갑 이름으로 등기하면은 무슨 생략으로 간다? 중간생략형으로 간다. 뭐 3자간의 명의신탁 이렇게 나온다. 어렵다 이게. 근데 이 책 읽어도 안 되고 이건 책 읽어도 안 되고 문제를 많이 다뤄야 된다. 이거 되겠습니까? 예. 한 개만 더 보자. 한 개만 더. 그 앞에 5번으로 간다. 앞에 5번. 2014년 또 나왔네. 14년 별 볼 일 없지, 그지?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은 수탁자 을과 매매계약을 을 명의로. 자, 이것도 무슨 형이네? 계약형인데 여기서는 중요한 건 뭐? 알고 있는 병 하면 누가 소유자? 병. 왜? 약정 무효.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뭐? 무효.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나머지 여러분 한번 봐줘. 유형이 중요하다. 유형을 여러분이 뭐 하고. 되겠습니까? 예, 요렇게 하고 잠깐 쉬었다가
가담법 한다.